자, 우리 다음 페이지 77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그 행정 이념과 관련해서 정부가 자, 우리 요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국가공무원법 1조 밑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국가공무원이 되거나 지방공무원이 될 분들이니까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 확립,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 자, 여기 나왔습니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 자, 지방공무원법 1조도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거. 민주적, 능률적.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외웁니다. 알았죠? 공무원 헌장은 이게 40년 만인가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개정되고 나서 2017, 18, 19, 20년까지 미친 듯이 출제되다가 요즘에는 또 출제 안 됩니다. 그죠? 자, 공익을 우선시한다. 공익, 투명하고 공정. 2번, 창전. 이 창전은 혹시 기억나요? 거기 있죠? 적극적 수행에서 여러분 창전은 적극 행정의 기준입니다. 다시 적극 행정은 뭐라고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한 행정이 적극 행정입니다. 창전은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죠? 창전, 창의성과 전문성, 창의성과 전문성.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주행정, 청렴, 건전한 상식. 생으로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2017, 18, 19년도에는 공무원 헌장의 내용이 아닌 것이라고 해서 엄청 많이 물어봤거든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능률성이 없죠. 그죠? 능률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좀 특이합니다. 뭐 전문성을 능률성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안 보이죠. 또 뭐가 없어요, 여러분? 행정이 가장 중요한 형평성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죠? 형평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능률적. 그냥 대충 여러분 법 1조가 뭐 놓으면 그냥 민주적, 능률적 찍으면 대충 다 맞아요. 알았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이니까 균형, 지역 균형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효율적 성과지향, 투명하고 건전재정. 저는 이거보다 앞에 게 시험 나올 것 같습니다. 회계, 국가회계는 국가재정법에 없습니다. 회계는 없잖아요. 그죠?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는 있는데 국가회계. 국가회계는 국가회계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발생주의 복식부기는 어디에 규정이 없다?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없어요. 국가재무제표는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죠? 무슨 법에 있다? 국가회계법이 있습니다. 요게 한번 시험에 나와주면 아주 좋은데 그죠?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행정 이념들 간의 관계, 부합관계, 합법성과 민주성. 사실 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도 민주행정이죠. 그죠? 됐습니다. 능률성과 합법 효과성은 보통은 이제 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물론 저번처럼 아까 오전에 앞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꼭 효과적이라고 해서 능률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연결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능률성과 중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통해서 행정 능률을 제고하려고 우드로 윌슨이 노력했죠. 민주성과 형평성, 민주주의가 참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그래서 민주주의를 개념의 여행용 가방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여행용 가방에는 이것저것 막 넣을 수가 있죠. 민주성을 한번 정의해 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거는 대외, 대내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요게 가장 많이 나오고, 자, 갑니다. 민주성을 소극적인 의미하고 적극적인 의미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간접민주죠.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민주성이라는 거는 간접민주적 관점에서 국민의 대표적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죠.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시 소극적 의미에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도 무슨 행정이다? 민주행정이에요. 민주행정.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행정국가화가 되고 법으로 세세하게 다 모든 것들을 정할 수가 없으면 우리가 골격 입법이 많아지고 행정에 많은 것들을 행정 위임 입법, 위임하는 입법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합목적성이라는 것이 다시 뭐라고요? 합법성은 그 법의 문구에 충실하게, 그죠? 충실하게 해야 되지만 합목적성은 그 법의 제정된 취지, 의도를 그 법의 목적과 합당하게 행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정법에서 환경영향평가 지역의 실제적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영향평가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은 그 법의 목적과 취지를 해석해서 무슨 이익이 있어요? 법률상 이익이 있잖아. 원고적격이 있죠. 그거는 법에는 직접적으로 그걸 규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취지를 생각해 볼 때 그 사람들도 뭐가 있다?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합법적 해석이 아니라 무슨 해석? 목적적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국민들의 어떤 참여,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보통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민주성의 요구죠, 요구. 행정이 민주적이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응답하고 반응하는 또 국민의 요구에 책임을 지는 그런 행정을 민주행정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뭐라고요? 법의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도 민주행정입니다. 자, 어떻게? 대외적 민주를 이렇게 소극적 측면과 무슨 측면? 적극적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죠? 간접민주적 관점에서의 민주성은 법을 지키는 거고, 직접민주 관점에서는 그 법의 의미와 취지, 법의 의미와 취지는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해석해내는 게 가장 좋죠.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충관계가 있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민주성과 능률성. 아무래도 능률은 신속하고 빠른, 민주는 참여하고 신중한 거. 민주성과 효과성. 이게 이제 오늘 했던 뭐죠? 더티 핸드라고 한번 써보세요. 더티 핸드. 적법 절차 여러분, 더티 해리. 고문을 해서 범죄자를 고문해서 인질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은 목표 달성에는 좋죠. 근데 적법 절차라는 민주적 절차를 위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고, 합법성과 효율성. 법 절차 준수는 신속한 업무 처리를 저해하죠. 그죠? 민주성과 중립성.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인 무감각, 대응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립니다. 그죠? 합법성과 대응성.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는 대응성이죠. 법 절차에 맞는 서비스는 합법성이죠. 그래서 우리 실제로 있었던 실화가 뭐예요? 뭔지 모르지만 어떤 법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건너편에 러브 호텔이 들어선 거야. 행정법에 유명한 판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찾아가서 주민들이 야 초등학교 앞에 러브 호텔이 웬 말이냐 이러면서 엄청 국민들 요구하지 않잖아. 근데 공무원이 뭐라 그래요? 아니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법 절차를 검토해봤더니 이걸 안 해줄 수가 없다는 거야. 공무원들은 합법성을 중시하지만 주민들은 합목적성,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고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개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능률성과 형평성. 형평한 몫이냐, 효율적 배분이냐. 이거는 뭐 아주 유명한 충돌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6번을 좀, 그래서 저게 이제 뭐 이런 말 하나, 저번에 얘기했죠, 그죠?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이동권 시위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분들이 그 사회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마지막 수단이 그분들도 그거 하고 싶은 그 즐거운 마음에 즐기려고 여러분들 뭐 일반인들 늦게 가고 퇴근 못하는 거 보면서 기분 좋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의사 표현을 하거나 정치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에요, 사실. 근데 좀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빨리 못 간다는 이유로 신경교육을 내거나 그러면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지? 능률적이냐, 형평하냐. 능률과 가외성이 있습니다, 그죠? 넘어가시죠. 조화 방안. 이론론은 오로지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고, 서열법은 이념간의 질적 차이, 가중치법은 양적 차이. 밑줄.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갑시다. 잘 안 나오니까. 자, 행정 이념의 마지막은 행정문화입니다. 행정문화 동그라미 1번. 행정인이 공유하는 의식, 사고방식, 가치관 체크. 그죠? 행정문화는 가치책입니다.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통 우리는 문화적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죠. 그죠? 그래서 행정문화는 뭘 내포하고 있다?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행정가치에서 공부해도 되겠죠? 행정문화의 순기능. 우리가 보통 문화론적으로 뭘 형성해요? 뭘 가져요? 일체감을 형성하죠. 일체감. 일체감을 형성합니다. 그죠? 그래서 행동 기준이나 판단의 기준이죠. 우리 보통 우리 사회학적 제도주의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친척들한테 돈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필요 없다라고 몇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외국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이해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그건 아주 정당하고 바람직한 행동이죠. 우리는 돈을 받을 때, 용돈을 받을 때 그런 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행동 기준을 우리가 뭐로 배운다? 문화로 배운다는 거죠. 3번. 일탈에 대한 제재. 일탈에 대한 제재. 됐습니다. 저기 누구죠? 다니엘이 나와서 그 외국인들 얘기하는데 어디서 어느 나라에 온 여자분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와서 가장 문화적으로 좀 오해했던 게 뭐냐 했더니 우리가 들으니까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하철에 가운데 앉아 있다가 맨 코너 자리 비면 쭉 코너에 딱 이렇게 앉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당연하잖아요. 왜 그게 편하고 내리기도 편하고 좋잖아. 팔걸이도 좀 할 수 있고. 근데 그 여자분이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저쪽 자리가 나와서 저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내가 냄새 나서 갔나? 아니면 내가 싫어서 갔나? 이 사람들은 인종 혐오가 있는데 막 온갖 상상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역시 문화가 참 중요하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잖아.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쇼츠 살짝 봤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두루마리 휴지를 화장실에도 쓰고 여러 군데 막 쓰잖아요. 그죠? 그 쇼츠의 내용이 영국의 문화 충격인데 영국은 그걸 화장실에서만 쓴대요.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식당에서 쓰거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극혐한다는 거야. 영국에 가서는 조심해야 돼. 또 있지 뭐. 우리나라 사람들 식당에 가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가서 식당에 와서 고기 자를 수 있는 거 주세요. 뭘 줘요? 가위를. 우리 가위로 고기 자르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죠. 그럼 문화적으로 되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고기 자르는데 칼 쓰는 사람 우리나라에 많이 없잖아. 사실 있긴 있지만 많이 없잖아. 그게 되면 얼마나 편해.
그 사람도 잘 모르죠. 그죠? 역기능.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문화가 너무 강하면 구성원들의 자유나 창의성을 제약합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또 이런 문화적 제약이 상당히 많죠. 됐습니다.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도국의 문화와 선진국의 문화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이제 좀 반대합니다. 넘어갑시다. 그죠? 선진국이 합리적입니까? 선진국이 비합리적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지? 또 사실 이게 시험에 안 나온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아라비아 2번이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프로슈머는 생산자 더하기 소비자로 써보세요. 생산자 더하기 소비자. 프로슈머는 생산자면서 소비자입니다. 여러분, 자, 생산자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프로덕트라 그러죠. 소비자를 뭐라 그래요? 컨슈머라 그러죠. 그 두 개를 신조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쇼츠 올리고 UCC 제작하고 브이로그 하고 이렇게 다 하죠. 소비자면서도 뭐가 돼요? 생산자가 되니까 우리 관료제, 공급자 위주죠. 관료제는 무슨 위주? 공급자 위주의 행정 방식이 생산적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조화롭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주는 대로 그냥 받았지만 요즘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단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진짜 공무원들 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에는 외국에는 뭐 하는지 이런 거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뭐 딱 발표하면 하루만 지나면 유럽에서는 이렇게 하고 뭐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막 전 세계 비교해서 네티즌들이 집단지성을 해가지고 관료들 올린 거 전부 다 틀렸다고 막 공격도 많이 하고 비판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생산적 소비자는 관료제 문화와 조화롭지 못합니다. 개인의 욕구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문화는 공동체적 가치관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시경 씨가 그래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그러면 가장 확 깼던 게 그 말도 맞는데 딱 이거야. 2번 이거야. 예를 들면 자 성시경 씨가 뭐라 했냐면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르신이 내 앞에 서면 무턱대고 당연하듯이 자리를 요구하는 그것이 너무 싫어서 내가 안 일어나기도 한다는 틀린 말은 아니잖아.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공동체적 가치관은 뭡니까? 어르신들이 오면 자리를 좀 양보해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관인데 요즘에 지하철 보면 많이 지금 개인주의적 태도 때문에 많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도 좀 느끼고 있죠? 옛날이 뭐 80이었으면 지금은 한 60 정도로 좀 낮아지고 있는데 가끔 지하철 타도 자리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 그죠? 요즘에는 뭐 그거보다 넘어갑시다. 3번 시민의 가치관 태도가 다양화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 90년대 이전까지는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라는 뚜렷한 국가 목표가 있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주장하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그죠? 넘어갑시다. 다문화주의. 여러분 자 문화 상대주의는 복수의 문화를 인정하고 하나의 문화로 통합하는 겁니다. 용광로 쓰시고 용광로. 문화 상대주의는 용광로 이론이에요. 멜팅팟이 알았죠? 멜팅팟. 용광로 이론을 녹여서 하나로 만든다는 거죠. 멜팅팟입니다. 이거는 절대 여러분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믿는 말인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문화를 배워야 되고 우리나라 문화 따라야 됩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걸 바꿔서 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미국은 마늘을 안 먹으니까 마늘 냄새 나는 놈 김치 먹지 마라고 하면 미국 문화 우리나라 사람들 이민 가면 그거 따라야 돼요?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문화를 배우라 그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면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문화 상대주의는 폭력이야, 폭력. 다수의 지배적 문화를 가지고 소수의 문화를 억압하고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문화 상대주의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문화주의는 공존이야.
또는 장려합니다. 복수의 문화를 공존시켜서 장려시키는 것이 문화 상대주의가 아니라 다문화주의입니다. 자, 외국 기업들은 다양성 팀을 운영해요. 들어봐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나 IBM과 같은 아주 큰 기업들은 미국 인구가 2억이잖아요. 2억이라는 인구가 인종이나 성별, 종교, 장애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회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장려해서 다양성 팀을 구성해서 신제품을 개발하면 바로 런칭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 팀에 보내줘요. 그러면 야, 우리 종교에서는 이 색깔은 별로야.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품에 뭘 넣어줬으면 좋겠어. 다양한 의견들을 다시 반영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더 잘 팔려요? 더 안 팔려요? 더 잘 팔리죠? 다양한 문화를 촉진하고 장려해서 발전이나 생산, 성과의 원동력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바로 다문화주의입니다. 문화상대주의는 뭐라고요? 하나의 문화로 용광로처럼 녹여가는 건데 그거는 다수 문화가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히잡을 쓰고 다니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욕을 하면 안 돼. 그게 정당하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마늘 처먹는다고 욕먹는 게 당연한 거지. 문화상대주의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복수의 문화가 공존, 장려해서 생산이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 바로 다문화주의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긍정적 측면 밑줄, 맨 끝에 발전의 원동력 동그라미, 그래서 촉진 장려 동그라미. 자, 4번은 망과 규칙에 따라서 우리 문화를 나눠놓고 국정 운영을 나눠놨는데 요거 하고 요거는 아주 옛날에 부산신문제인가 거기서 한번 나왔는데 한 번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문화가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그죠? 일단 여러분 규칙이 많은 거는 딱 봐도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여러분, 자, 어린애들은 노인들한테 복종해야 되죠. 여자분들은 옷 입는 거 이런 거 엄청 문화적 제약이 많죠. 무신하는 거 하나도 엄청나게 우리나라 여전히 문화적 제약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뭐가 많아요? 사회생활에서 규칙이 엄청 많아. 망이라는 거는 집단이거든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뭐 1학년 몇 반하고 몇 반하고 또 맨날 싸우고 대학가 무슨 A과와 B과가 싸우고 막 뭐 단대끼리 싸우고 우리는 어느 하나의 집단에 소속되려는 그런 것도 엄청 많아. 사회생활, 그러면 이제 거의 없다. 망도 없다. 딱 봐도 이거는 개인주의죠. 망.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그렇게 많지 요구되지 않는 그런 문화. 그리고 내 행동은 내 마음대로 웬만큼 다 할 수 있죠. 행동의 자유가 많다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무슨 주의예요?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여기는 딱 봐도 뭡니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전형적인 상명하복의 위계주의죠. 위계주의. 여기 있죠. 위계주의. 집단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망은 되게 낮은데 규칙이 많은, 이는 이제 인도의 카스트 아닙니까? 아, 인도의 카스트는 태어나자마자 내가 뭔 직업을 가지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다 정해져 있죠. 여기는 자본주의죠. 전형적인. 민주주의죠. 어느 하나의 집단에 들어가는 건 많은데 그 집단에 들어가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여기는 집단의 소속은 필요 없는데 규칙이 많다는 거는 행위에 대한 의무가 엄청 많은 문화라는 거죠. 그냥 해석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운명주의입니다. 운명주의. 카스트는 운명주의죠. 딱 태어나면서 내 운명은 결정됐잖아.
카스트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도 결정됐잖아요. 우리 카스트 보면 참 인도 유튜브 몇 번씩 보는데 와 인도라는 나라는 정말 어떻습니까? 그만합시다. 자 여기는 이제 평등주의입니다. 그냥 해석만 해드렸으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 가끔 나오는 게 바로 호퍼스태트입니다. 호퍼스태트. 이게 사람에 대한 가치관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가치관. 자, 갑니다. 장남 불객관절. 일단 장남 불객관까지 외웁시다. 자, 호퍼스태트라는 문화인류학자는 여러분 이게 제가 알기로 조사한 사람이 놀랍지 않습니까? 40만 명이야. 40만 명. 5대양 6대주의 IBM과 회사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다 보내서 조사했는데 나의 삶의 가치 롱텀, 쇼텀인데 내 삶의 가치를 되게 장기적으로 보는 나라나 개인이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어떻습니까? 보험을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우리 지금 지나가면 연금이 어떻고 저떻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브라질 어떻게 해요? 삼바! 오늘 먹고 오늘 죽자! 걔들은 저축 안 해. 아니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시 인생을 엄청나게 길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짧게 보는 사람도 있죠. 그건 내 가치관이잖아. 그리고 남성성과 여성성. 남성성이 강한 사람들은 뭡니까? 성취, 성공, 야망, 경쟁 이런 거 선호하겠죠. 여성성이 강한 사람은 대화, 소통, 인간관계를 강조하겠죠. 자, 불확실성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는 딱 봐도 불확실성을 회피하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공무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미국은 일단 시작부터 어떻습니까? 뒤질 줄 알고 배 타고 넘어갔죠. 가서 군대 경찰이 나를 생명을 보호해줬어, 안 해줬어? 땅 얻기 위해서 몇 킬로를 달려가서 다 거상에 죽고 그랬잖아요, 그죠? 미국은 불확실성을 엄청 선호하는 사회예요. 우리는 불확실성을 엄청 회피하는 사회죠. 딱 봐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주의예요? 집단주의예요? 집단주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권력 거리가 높으냐 낮으냐인데 권력 거리가 높으면 전형적인 권위주의겠죠. 세상의 질서를 상명하복으로 바라보느냐. 우리나라 남자들은 처음 보는 사람 모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밥 먹으러 갔는데 화장실 살짝 갔다 오면 자기들끼리 형님 동생 다 돼 있어. 근데 여자분들도 그게 엄청 심하더만. 미국은 나 빼고는 다 유잖아. 자, 우리는 권력거리가 높고 미국은 권력거리가 낮죠. 그래서 이 사람 호퍼스태트는 여기에 따라서 문화를 4개 나눈대요. 권력거리가 높고 불확실성을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회피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선호가 낮은 거죠. 맞죠? 불확실성에 대한 선호가 낮아야지만이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거죠. 부정어라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선호가 낮는 것이 한 거죠. 여기는 우리가 피라미드라 그래요. 피라미드. 딱 보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나라 상명하복의 안정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죠? 여기는 불확실성, 권력거리가 낮아요. 나 빼고는 다 나이 성별과 상관없이 그냥 다 평등해. 그리고 불확실성을 엄청 선호하죠. 전형적인 미국의 개인주의죠. 여기 불확실성을
선호하지만 권력 거리는 높아. 여기 이제 클랜이라 클랜, C족 공동체, 클랜. 여기는 막 머신. 독일의 기계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 안 나왔어. 자, 장남을 공개한다, 공개하지 않는다? 장남을 공개 안 해요. 알았죠? 장남불객권. 다시 뭐라고? 장남불객권. 요까지가 원래였는데 2010년에 절제와 그냥 저는 탐닉으로 번역할게요. 절제와 탐닉이라는 가치관을 서로 넣었어요. 그죠? 딱 봐도 우리는 이거죠. 절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미 같은 유튜브 가서 보면 자, 남미는 오늘 먹고 죽자. 맞죠? 우리하고 반대야. 여러분, 이게 여자분들이 오해하는데 우리나라는 남성성이 일본하고 중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일본의 남성성이 100을 넘어가. 우리나라의 남성성이 60밖에 안 돼요. 미국의 남성성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 여자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조사한 연구가 있거든, 사실. 자, 불확실성을 회피하지만 남미는 선호하죠. 미국 남미는 개인주의야, 개인주의. 가족의 가치를 엄청 중요시 여기잖아요. 가족의 가치. 권력거리가 엄청 낮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다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디에 더 바람직하고 어느 것이 더 좋다라는 가치를 두게 될 것이냐. 무슨 관? 삶에 대한 가치. 근데 사람들이 그런 가치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공통점이 있으면 그게 하나의 뭐가 돼요? 문화가 되죠.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는 게 바로 문화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호프스테트는 크게 몇 개로? 5개로 나눴는데 자, 갑니다. 장남불객권절. 다시 뭐라고요? 장남불객권절. 장남불객권절.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자, 밑에 표. 이게 나왔어. 표. 여러분, 권력거리가 높으면 수직적 관계 밑줄, 상명하복, 지시, 명령 이런 것들을 좋아하겠죠. 그죠? 권력거리가 낮으면 수평적 관계, 대화, 참여, 토론. 개인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집단주의는 집단의 소속감. 불확실성 회피하면 공식 규율 안정성을 선호하고 불확실성을 선호하면 성취, 도전주의를 선호한다. 남성성, 경쟁, 야심, 권력지향. 여성성, 타인에 대한 애정, 삶의 질, 조화, 정숙, 순종. 이거는 상식적 범위 내에서 해석할 수 있죠? 뭐가 어려워요? 호퍼스테트는 장남불객권절로 나눴다는 게 요게 어렵죠. 그죠? 요게 어렵습니다. 장기는 근검전략, 저축, 장유유서, 유교적 전통. 단기는 꾸준함, 안정, 체면, 전통을 존중한다. 아시겠죠? 밑에 문화는 시험에 안 나왔는데 트롬페나르 별표. 이게 호퍼스테트가 나오면 트롬페나르로 항상 비판이 아니라 사실은 이 두 학자가요 같이 문화를 연구했던 문화 인류학자인데 트롬페나르는 되게 재밌는 게 더 있어요. 트롬페나르 봅시다. 자, 호퍼스테트 장기의 장자 밑줄, 남성성 남, 불확실성의 불, 개인주의의 개, 권력의 권, 절제 욕망. 맞죠? 장남 불객권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호퍼스테트의 문화 분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트롬페나르의 그 부분과 전체 어디 있어요? 3번 부분과 전체라는 걸 넣은 거야. 그러니까 트롬페나르만 있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면 돼. 알았죠? 트롬페나르 보편주의냐 특수주의냐. 우리나라는 뭡니까? 여러분이 만든 신조 내가 아주 좋아하는 거 있잖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야. 레로 람불. 보편주의예요? 특수주의예요?
우리나라는 특수주의지. 이걸 상황주의라고 번역하면 더 좋은데, 그죠? 그때 기준이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호퍼스태트도 있는 거니까, 그죠? 맞죠? 3번. 부분이냐, 전체냐. 자, 제가 여러분, 여기 인천은 맨날 뭐라고, 참말, 인천 당구 엄청 짜다며! 이러면서, 여러분은, 당구 치는 여러분들을, 여러분 개인의 당구 치는 어떤 스타일로 평가 안 하고, 인천이라는 전체 관점에서 많이 하잖아요. 충청도 사람들 느릿느릿해. 너 충청도 사람이니까 느릿느릿하지. 이 사람 개인의 퍼스널리티가 아니라 집단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평가해버리죠. 우리나라 이거 많이 합니다. 그죠? 부분성이냐, 전체성이냐. 자, 우리는 4번. 그죠? 우리나라는 이게 진짜 문제죠. 감정을 표현 안 하는 걸 우리는 미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보면 어떻습니까? 메이저리그 보면 난 너무 좋아. 메이저리그 보면 김병현 선수가 그래서 메이저리그 형이잖아.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 우리나라는 기분 나쁘다 표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미성숙해 보인다는 그런 문화적 제재를 많이 하잖아, 사실. 미국은 그러니까 그런 감정 표현을 엄청나게 자유롭게 해주는 거야, 사실. 5번. 이것도 그죠. 자, 내가 얘기했잖아. 이재용 회장인가, 이제? 이재용 회장은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냥 타고 나니까 그게야. 요즘에 뭐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좋다며. 우리나라 지금 뭐로 많이 가고 있어서 문제예요. 기속 요인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문제 아니야. 여러분들이 만든 신조 아닙니까? 수조 논쟁은 20대들이 만든 거야. 20대들이 지금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성세대는 그거 못 느껴. 진짜. 우리 때는 그냥 다 열심히 공부해서 출발해가지고 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요즘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요즘 20대들이 정신 상태가 썩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 말 동의 못 하잖아. 난 요즘에 그거 알았어,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더라고. 아빠 시대하고 다르게 지금은 아빠 시대 때는 노력하고 뭘 했으면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고요? 이게 계층 간의 사다리가 끊겨버리면 이제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폭동이 일어나겠죠, 이제. 됐습니다. 6번. 선형 시간이냐, 원형 시간이냐. 이거는 저는, 그죠? 보통 이제 남자들은 멀티가 잘 안 되잖아요. 멀티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내부 기인이냐, 외부 기인이냐. 요거는 5번하고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이 실패하면, 올해 시험에 떨어졌으면 여러분이 노력 안 해서 떨어진 거야? 아니면 시험이 너무 어려서 떨어진 거야? 여러분 노력 안 했다고 하면 내부에서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이 기인은 심리학자들이 진짜 원인의 기착이에요. 그래서 기인이라 그런 거야. 원인이 어디로 찾아가는지 미리 보통은 원인을 찾아갈 때 저번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은 심각한 기인에서 오류가 발생해요. 이게 바로 무슨 오류야? 기인 오류죠. 나가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타인이라고 할게요. 내가 합격했어요. 내가 합격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합격한 거야? 시험이 쉬워서 합격한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합격했다고 여러분들 원인 찾아가잖아, 사실. 근데 내가 불합격하면 뭐라 그래요? 경쟁이 너무 빡세서 시험이 어려워서. 인간은 이렇지.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그러면 친구가 합격하면 뭐 때문에 붙은 거야? 운이 좋아서. 내가 붙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친구가 합격하면 뭐가 좋아서? 운이 좋았어. 맞잖아, 여러분. 이게 바로 기인. 아니, 내가 붙어서 내부 기인을 찾았으면 친구가 붙었을 때도 내부 기인으로 봐야 되잖아. 근데 친구가 붙을 때는 뭐로 봐봐요? 외부 기인으로 보는 거야. 뭐
운이 좋아서, 아니면 걔가 찍은 게 다 맞았어, 아니면 경쟁률이 약해서, 아니면 이번에 시험이 너무 쉬워서 같은,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붙었다라고 인정 안 해, 여러분들. 맞잖아. 인정하지? 친구가 떨어지면, 내가 떨어지면 뭐라고 해요? 운이 나빠서,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경쟁이 빡셌어. 지가 열심히 안 해서 시험 떨어졌다고 원인을 찾아 안 가죠. 근데 친구가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친구가 열심히 공부 안 해서 떨어졌다 그러죠. 타인의 성공을 평가할 때는 무슨 기인을 과소평가하고, 내부 기인을 과소평가하고, 외부 기인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평가할 때는 근본적으로 기인하는데 오류가 있고, 나를 평가할 때는 이기적으로 이기적이란 말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타인에 대한 이기적이란 말을 안 쓰잖아.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착오한다? 이기적으로 착오합니다. 여기에 이기적 착오예요. 이기적 착오. 이거는 뭐라고요? 근본적 기인. 타인의 평가할 때 근본적 기인에 오르고, 나를 평가할 때는 무슨 착오? 이기적 착오. 셀프 서빙이잖아.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 트롬페나르 3번이 나왔어요. 알았죠? 근데 트롬페나르의 문화적 분석도 상당히 나이스하죠. 그죠? 정치한 맛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행정 문화론 하고 행정 가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